안녕하세요. 실전에 최적화된 물리학 박찬익입니다. 또 한 번에 모의고사 보느라고 고생 너무너무 많았고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물리학에서는 별로 고생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념 다지기에 좋았었고 그냥 자기 공부한 것 중에서 빵꾸 때우기 좀 좋았던 시험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20문항을 모두 그 프레젠테이션으로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다 안 풀 겁니다. 별로 시간을 소모할 가치는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렇게 공부가 돼 있었어야 하는데 안 돼 있었다면 이렇게 공부를 해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줄 거고 주요 문항 위주로 좀 풀이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풀이를 진행하려는 문항을 미리 좀 적어 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항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3, 4번 풀 거고요. 그리고 7, 9, 10, 11 풀 겁니다. 9, 10, 11 풀 거고 뒤로 갈수록 참 영양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영양가가 있어야 되는 게 무조건 어려워야 되는 건 아닌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16번, 18번, 20번 하겠습니다. 17번, 19번 같은 거는 왜 이 자리에 들어갔는지 모르겠고 조금 더 신경 써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거 물리1, 물리2에 나왔던 문제를 거의 그대로 이제 유형을 복사해가지고 이제 사용한 경우도 있었고 그림만 이뻐졌죠. 좀 보면서 복습하기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 이런 약점이 발각이 돼서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야겠다라고 뭔가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시험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7월학평이 조금 그런 경향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조금 가볍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문제들은 여러분이 좀 다 풀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이런 거는 여러분이 다 맞아야 됩니다. 다 맞아야 돼. 무조건 다 맞아야 돼. 그리고 선생님이 대치 서초 지역에서 이제 현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장 운영하면서 느낀 거는 기회입니다. 최고의 기회예요.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해이해진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선생님 주변에 있는 직장인 그리고 어른들 뭐 임원도 다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학생도 그렇고 강사들도 그렇고 코로나 여파로 인한 건지 몰라도 굉장히 해이해져 있습니다. 기회예요. 내년에는 우리나라 지금 백신이 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안 올 것 같아. 남들이 나락갈 때 혼자 극락으로 가야 돼. 이거 보러 바로 기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 조금 더 몰아쳐주면은 한 방에 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저는 지금 한 번 더 공부하는, 몇 번 더 공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역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한 번 더 공부하는, 몇 번 더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도 당연히 도움이 되는 얘기겠지만 기회입니다. 현역 학생들 공부 더럽게 안 하고 있습니다. 너네도 느끼죠? 공부를 진짜 안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저는 일생일대기의 기회겠다. 내가 만약에 학생이었으면 이때 몰아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롤 한 판이라도 줄이고 잠도 1시간이라도 더 줄여갖고 조금 더 해보세요. 한 방에 가세요. 몇 번 더 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방에 가세요. 그 1년 동안 놀면 되잖아. 그치? 남들 한 번 더 공부할 때 너는 대학교 가가지고 그때 놀으라고. 오케이? 대학 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대학 붙여놓고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든지 간에 어쨌든 기회입니다. 이 기회라는 말만 지금 한 10번 넘게 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진짜 기회입니다. 제가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제 생각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난 평소대로 그냥 했을 뿐인데 남들이 떨어져서 내가 올라가네? 약간 이런 느낌이 이제 들게 될 거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1번은 전자기파에 대한 문제인데 용도 외우고 그 전자기파의 특징, 전기장과 자기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이다라는 거 조금 이용해가지고 푸는 건데 여기서는 용도만 나왔었죠. 용도별로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물리에서 제가 외워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많지는 않지만 요거 외우시고요. 또 자성체 활용하는 용도 외우시고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 활용도 외우시고요. 전자기 유도 활용도 외우시고요. 전자기파 활용도 외우시고요. 그리고 전자 현미경 특징 같은 거 외우시고요. 외울 게 생각보다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외워서 점수 받을 수 있는 게 제일 쉬운 거야. 오케이? 사고력이 필요가 없잖아. 너 이거 보는데 사고력이 필요하니? 전혀 필요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외워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맞추셔야 돼. 이거 틀리면 진짜 가서 죽일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시면 물체의 운동에 대한 얘기죠. 얘도
개념을 좀 빨리 잡고 요령도 좀 빨리 익히시기 바랍니다. 개념이 완벽하다 그래갖고 요령까지 완벽하게 잡히는 건 아니겠죠. 이런 문제도 그냥 푸는 요령이라는 게 있죠. 이동거리라는 게 정의가 뭔지, 변위의 정의가 뭔지, 등속도 운동은 무엇인지, 운동 방향은 일정하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얘도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정말 오랜만에 나왔죠. 이게 원래 09년도 개정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잘 등장하지 않았거든. 아예가 아니라 잘 등장하지 않았고 그 이전에 있었던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에서 오지게 나왔던 게 바로 이 그래프 해석이거든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평가원에서 나오지 않은 거에 그렇게 큰 무게를 두지는 않아도 되겠지만 어쨌든 할 줄 알아야 되는 분야이면 확실하니까 제대로 분석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위치 시간 그래프가 등장했다라고 하면 무조건 뭐 읽어야 됩니까? 기울기 읽어야 됩니다. 기울기가 뭐니까 속력이 아니라 속도거든요. 속도라는 거는 빠르기도 포함하고 있고 방향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의 방향으로 얼마나 가파르게 기울어 있는지, 음의 방향으로 얼마나 가파르게 기울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체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미리 분석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물어보는 것만 분석하면 됩니다. 기억부터 가봅시다. ABC에서 각각 등가속도 운동한대. 일단 이거는 팩트겠네. 그쵸? 기억. A에서 속력은 점점 증가한다라고 하는데 너네 속력이 점점 증가한다는 게 무슨 말이니? 빨라진다는 뜻이야. 빨라지려면은 속도의 부호랑 가속도의 부호가 똑같아야 돼. 그래야지 빨라져. 오케이? 마이너스거나 플러스여야지 빨라지지. 풀만 맞풀이면은 느려지게 돼 있어. 그쵸?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얘 기울기가 어때요? 양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앞으로 가고 있는 거 확실하고요. 기울기가 양의 부호니까 앞으로 가고 있고요. 내가 정한 앞이야. 그 다음에 기울기가 점점 이렇게 가파라진다라는 얘기는 속도가 증가하고 있음으로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될 겁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야. 오케이? 위치 시간 그래프 등장했다? 이게 아니라 위치 시간 그래프 등장했다? 기울기가 속도지? 빨리 읽어야겠다. 오케이? 그게 모든 정보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니은. 가속도의 방향은 B에서와 C에서가 서로 반대이다. 해봐야지. 자, B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양입니다. 양으로 기울어 있으니까 양이야. 근데 가속도를 판단해 봤더니 기울기가 점점점 완만해지는 걸로 봐서 얘 지금 느려지고 있거든. 그럼 가속도는 반대야. 이럴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 다음 C는요. 음의 방향으로 기울기가 발생하게 됐어. 가속도는 점점 가파라지고 있죠? 빨라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러면은 가속도의 부호가 서로 같다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죠.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렇죠? 서로 같다라고 해야 됩니다. 디귿.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의 방향. R자임의 방향이라는 건 우리 방향은 부호죠. R자임의 부호는 누구의 부호랑 똑같아요? 가속도의 부호랑 똑같아요. 벡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 가속도의 부호를 갖다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그럼 ABC에서 가속도의 부호가 어디서 바뀌었냐라는 건데 여기서는 속도도 플러스, 가속도도 플러스였었거든. 그럼 가속도가 원래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뀐 다음 마이너스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한 번 바뀐 거야.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거야. 오케이? 완벽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네가 보고 이거 보면 알잖아 이러면서 이럴 것 같은데가 아니라 너무 완벽해야 돼. 여러분이 풀어놓고 감탄이 나와야 돼. 오케이? 완벽하다. 여기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 위치 시간 그래프 하나만큼은 내가 진짜 공부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문제가 풀린 거야. 알았죠? 그렇지 않고 디귿이 조금 아리까리했는데 찍맛 했으니까 오케이 하지 말고 그러면은 수능에서는 찍맛이 안 통할 수도 있어. 그죠? 안 통할 가능성이 더 높아. 그러니까 완벽하게 아는지 자기 스스로를 조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4번 갑시다. 얘는 놀이기구라고 쓰기가 민망해가지고 원형 고리를 어쩌고저쩌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놀이기구로 많이 나오는 녀석입니다.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놀이기구가 등장하면 그래프를 그려라 라는 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난 이거를 그림을 보자마자 그래프 그려야겠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문제나 읽어봅시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1kg이면 안 써있죠? 써주시는 겁니다. 1kg이래. 고리 모양의 물체를 원통형 막대에 끼워 점 P에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는 점 Q까지 자유낙하했대. 여기까지 자유낙하했대. 잔낙. 그리고 Q에서부터 지면까지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다가 정지하는 순간 지면에 닿았다. 여기서부터는 감소했네요. 감소. 그쵸? 등가속도. 근데 등감속도라고 이렇게 해놓게 알아보기 편하게 P에서 Q까지의 거리는 0.8m이고 물체가 Q에서부터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0.2초래. 여기가 0.2초래. 여기가.
됐죠? 0.2초래.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밑에 보면은 물어보는 게 뭔지부터 한번 체크해 보면 기억에 Q를 통과할 때 운동량의 크기가 몇이냐, 니은 보면 이동한 거리가 몇이냐라고 나와 있는데 속도 시간 그래프 그려가지고 속도랑 이동 거리 따내면 이 문제 끝나는 거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직관적으로 그래프를 갖다가 그려내는 거야. 자유낙하하죠? 우리 아랫방향을 갖다가 양의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처음에 속도가 어떻게 증가할까요?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몇씩? 플러스 10씩. 몇 초 동안 증가했는지는 모르겠어. 그치? 근데 밑에 있는 거 봤더니 여기서부터 속도가 점점 줄어서 여기가 지금 Q지점이야. Q지점. 오케이? Q지점. 그리고 여기서부터 속도가 줄어가지고 바닥에 이제 도달을 했다. 그래갖고 정지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몇 초 걸렸다라고? 0.2초 걸렸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0.2초다라는 거 알아냈고요. 우리 거기에 보면 또 힌트가 뭐가 있냐면 0.8m라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0.8m라는 힌트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야. 여기가 자유낙하를 해서 0.8m만큼 낙하하는 순간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 자유낙하할 때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이런 식으로 먹여주면 되겠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얘가 5t제곱이고 이게 0.8m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t를 갖다가 구해주면은 0.4초 나오나요? 그렇죠? 0.4초가 나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0.4초래요. 그럼 이제 다 떴네. 기울기 10으로 0.4초 동안 운동했으니까 여기 속도가 몇이야? 4m/s. 오케이, 빨리빨리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게임 셋입니다. 오케이? 기억. Q를 통과할 때 운동량의 크기는 4다. 그러면은 P 오브 0.4초대를 갖다가 지금 구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미안. Q를 통과할 때 P 0.4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질량 1kg에다가 4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기억은 맞고요. 니은 Q에서 지면까지 이동한 거리는 0.5m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여긴 0.4초고 여긴 0.2초니까 여기 0.4m겠네. 그렇죠? 니은 틀렸고요. 디귿 여기 넓이 구한 겁니다. 여기 넓이. 디귿 P에서 운동을 시작한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4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충격량은 우리가 지금 뭘 구해주면 돼? 못 구하겠으면 운동량의 변화량을 갖다가 구해주면 돼. 처음에 정지의 상태에서 시작했으니까 운동량 몇이야? 빵. 나중에 운동량 정지했으니까 몇이야? 빵. 빼면은 빵.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빵. 그래서 답이 디귿이 틀렸다. 오케이? 그래서 답이 기억만 맞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3, 4번에서 역학을 어려운 것만 풀고 개념이 제대로 정립 안 돼 있는 친구들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는 분위기가 쉬운 거 틀리면서 어려운 것만 찾는 애들. 나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자꾸 어려운 것만 갈구하고 처음 보는 문제를 갈구하는 거야. 그건 대학생 때 하고 더 좋은 대학 들어가서 더 어려운 문제는 마음껏 푸시면 되고 우린 평가원 기준에 맞는 문제 정도만 풀면 돼.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것만 갈구하는 건지 모르겠어. 선생님 뭐 저기서는 어떤 것도 했는데요. 저기서는 어떤 것도 했는데요. 안 나와. 안 나와. 선생님은 어떻게 알아요? 안 나올지. 교육과정이 없어. 교육과정이 없는 게 어떻게 나와? 그치? 근데 막 너무 어려운 거를 자꾸 갈구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전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지고 대단한 물리학자가 되지도 않지만 그치? 그건 연구를 해야지 나타나는 거니까 어쨌든 문제 어려운 거 풀어가지고 느끼는 희열은 대학교 가서 하세요. 아니면은 수능 끝나고 제 연구실 조교로 와가지고 하세요. 그런 거 얼마든지 하게 합니다. 어려운 문제 만들수록 와, 씨 우리 변태 칭찬해 하면서 칭찬도 오지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오케이? 자, 5번. 역학수례를 이용한 실험이래. 높이서 떨굴수록 운동 에너지도 많이 만들어질 거고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도 많이 장전하게 되는 거겠죠. 그거 비교하는 문제인데 딱히 계산할 건 없이 얘는 1kg, 얘는 2kg. 그럼 여기서 가지고 있던 포텐셜 에너지가 얘가 2배. 내려왔을 때 운동 에너지도 얘가 2배. 그러면 여기 용수철 구길 때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도 2배.
그러면은 여기는 x값이 몇 배가 될까? 이런 걸 루트 2배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죠. 기억이 뭐 한 2루트 2배인가?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으면 되는 거겠죠.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질량은 2kg인데 h를 모르겠는데 똑같이 2cm만 국인데 라는 건 이 h는 더 낮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 스타일의 문제라면 기억과 니은 값을 구하라 라고 하는데 기억이랑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크냐 이거보다 작냐라고 해가지고 족밥 문제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되게 편하게 풀렸을 것 같습니다. 답이 3번이죠. 뒤쪽에 있는 6번은 힘 시간 그래프 나오면은 면적이 뭡니까? 충격량. 그죠? 그리고 여기 면적을 갖다가 0.2초로 나눠주면 뭐가 나와요? 평균 힘이 나오게 되죠. 그것까지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A, B가 충돌을 하고 있는데 운동량 보존까지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겠죠. A의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16, B의 운동량은 왼쪽으로 6. 둘이 더해갖고 오른쪽으로 10. 충돌 후에도 그게 보존되어야 한다. 그리고 얘는 28에 16이었는데 충격량을 왼쪽으로 받을 거고 B는 왼쪽으로 운동량이었는데 충격량을 오른쪽으로 받게 될 거니까 A가 어떻게 될지 B가 어떻게 될지 각자 구해보시면 되는 거겠죠. 별로 어렵지 않았고요. 얘네들이 교환하는 충격량의 크기, 얘네들이 교환하는 충격력의 크기 모두 같다. 왜? 작용 반작용 때문에. 그렇죠?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밑에 있는 7번 봅시다. 이거지. 이런 문제가 나와야지. 요건 칭찬합니다. 이런 거 나와야지. 네. 여기 아마 막힌 사람 꽤 있었을걸? 그쵸? 막혔으면 바로 건너가야지. 그치? 8번부터는 다시 편해지니까. 그죠? 그래서 7번은 좋았습니다. 예, 여러분에게 혼동을 주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 같이 문제나 읽어보면 그림과 같이 빗면 위에 물체 A가 질량 2kg인 물체 B와 실로 연결되어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등가속도 운동한대. 표는 A가 점 P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A의 위치를 2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렇구나. P에 있었다가 2초 있다가 Q에 갔다가 2초 있다가 다시 Q로 돌아왔대. 상상이 가냐? 여기서 올라가다가 Q를 갔다가 어떻게 다시 Q를 가지 하는데 Q에 갔다가 최고점 찍고 다시 Q로 내려오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된 거야. 올라가다가 느려졌다가 돌아가지고 다시 온 거야. 뭔 얘기인지 가요? 이게 바로 상황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해보자. P와 점 Q 사이의 거리는 8m래.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계획 세우자. 우리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구하라라고 했는데 A의 질량이 안 나와 있죠. 그럴 때는 대체를 빨리 찾는 겁니다. 우리 실이 당기는 장력을 구할 때는 무조건 머릿속에 돌아가는 시스템이 뭐야? 장력 구할 때 무조건 뭐 해야 돼? 자유물체도 그려야 돼. 그 자유물체도 그린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돼? 힘을 갖다가 이제 찾아주면 돼. 근데 자유물체도 그릴 때 우리는 뭘 무조건 생각해야 돼? R자임을 생각해야 돼. R자임을 갖다가 꺼내기 위해서 뭘 꺼내야 돼? 가속도를 꺼내야 돼. 그 가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한 게 바로 R자임이니까 머릿속에 생각을 다다다다닥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 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은 가속도부터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했어야 됐고 문제에 주어져 있는 힌트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이 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뭔 얘기인지 같죠? 자, 그럼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여기서는 세팅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를 활용하는 겁니다.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최고점 찍고 같은 지점을 갖다가 내려올 때 어떻게 돼요? 속도가 똑같아요. 크기가 똑같아요. 속도의 크기가 똑같아요. 위로 V였다면 아래로 마이너스 V가 됐을 거야. 몇 초 만에? 2초 만에. 그러면은 Q에서의 속도가 플러스 V였고 Q에서의 속도가 마이너스 V가 됐다면 여기에 속도 변화량이 몇이야? 마이너스 2V거든.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된 거야? 마이너스 2V 된 거야. Why? 등가속도 운동이라며. 여기서도 마이너스 2V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속도가 플러스 3V였던 거야. 그럼 이제 실마리가 풀렸지. 얘가 3V였던 거야. 와우.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우리 뭐 써주면 돼? 평균 속도 정리를 갖다가 써주면 돼. 그쵸?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4V 나누기 2 곱하기 2초 걸렸다며는 8m를 갔다라고 해주면 4 V는 몇 나와? 2m/s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속도가 6이었고 여기서 속도가 2로 바뀌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몇 초 만에? 2초 만에. 그러면은 6이었던 속도가 2가 되는데 2초가 걸렸으니까 가속도가 몇이 나옵니까?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목적인 가속도를 구했어요. 어느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 2야. 게임 셋이지 뭐. 자, B에 대해서 우린 뭘 그릴 겁니까? 자유물체도를 그릴 겁니다. 일단은 B에 대해서 R자임부터 나타내 줍시다. 위쪽으로 4N.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가속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력이 몇 뉴턴? 20뉴턴. 그리고 위쪽으로 장력이 몇이어야 돼? 24뉴턴.
인제 A 걸 구해볼까가 아니라 이게 A에 걸리는 장력이야. 왜냐면 한 줄에 걸리는 장력은 똑같으니까. 뭔 얘기인지 가죠? 그래서 답이 3번이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쉽죠? 나쁘지 않죠? 그래서 역학은 이런 식으로 세팅을 정말 잘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선생님 알고리즘에도 그렇고 로직에도 그렇고 작년도 모의고사 기출에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조금 세팅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등가속도 운동 문제가 생각보다 등장을 하고 있고 올라갈 때 속도로 내려온다라는 거, 속도의 크기로 내려온다라는 것도 활용하는 문제가 좀 많아지고 있는데 마침 그 내용을 선생님 알고리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활용해보세요. 네, 많이 심화 부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런 사고력을 빨리빨리 꺼낼 수 있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가봅시다. 네, 이거는 여러분 앞에서 푸는 것도 조금 굴욕적이긴 한데 설명만 하겠습니다. 구몬 수학이죠? 덧셈 뺄셈 하는 거죠. 윗숫자 더한 거 질량수 보존 236 떠야 됩니다. 뭐가 들어가야 될지 알아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일반적으로 이거 들어간다라는 거는 좀 외워두시면 편해요. 네, 일반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식이니까. 그렇죠? 여기에는 얘가 들어가나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92에서 56 빼면 되고 236에서 143, 144 빼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숫자들은 아마 익숙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에너지가 뭐죠? 질량결손 에너지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뭐 질량수가 중성자수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초보적인 거부터 개념적인 거부터 여기에 있는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 질량결손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질량결손 에너지뿐만 아니라 핵자당 방출하는 질량결손 에너지도 알아야 돼. 오케이? 얘는 총 질량수 몇 개가 참여했어? 236개가 참여했죠. 그럼 가 같은 경우에는 236분의 200 메가 일렉트론 볼트. 이게 바로 뭐야? 핵자 한 개당 방출한 질량결손 에너지라고 생각해주면 될 거고 얘는 어떻게 나와요? 총 5개 참여했죠?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 이게 핵자 한 개당 질량결손 에너지. 둘이 비교해보면 나가 더 크다. 그냥 비교하면 가가 더 크다. 총량은 가가 더 큰데 핵자당으로 비교하면 나가 더 크다. 그래서 수소폭탄이 더 센 거군요. 뭐 맞는데 여기서 알 필요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옆에 있는 9번. 맨날 나오죠, 이 문제는. 선생님이랑 지금 현장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나오자마자 반사적으로 들어갔을 건데 이거 나오자마자 여러분은 이걸 그려야 됩니다. PV 그래프와 열기관을 갖다가 합쳤다? 무조건 이거 그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뭐 쓰는 겁니까? 흡수하는 열 쓰는 거고 여기에다가 뭐 쓰는 거야? 방출하는 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거 둘이 뺀 거를 써주는데 개보로 우리는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봅시다. 문제에 보면은 1과 열의 양을 갖다가 나타내줬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떠한 과정이라고 안 나와 있는데 B에서 C랑 D에서 A를 그래프에서 보면은 열이 출입을 안 합니다. 여기 단열이에요. 내가 하얀색으로 한 거 이거 단열입니다. 단열. 그렇죠? 그러면은 A에서 B 과정에서는 온도가 증가하면서 일은 안 할 거니까 열 흡수할 거고요. C에서 D는요 열 방출할 겁니다. 온도 내려가면서 일 안 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럼 여기서 흡수하고 여기서 방출한 걸 여기다가 딱딱 써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D에서 160 방출했죠? 써주시고요. 모르죠? 모르죠? 근데 여기 보면 힌트가 나와 있죠? B에서 C에서 1했고요. D에서 A에서 2를 갖다가 받은 겁니다. 왜냐면 부피가 증가했고 부피가 감소했으니까. 한 일, 받은 일. 빼주면은 뭐야? 알짜 1이 나오게 되죠? 40줄만큼 외부에다가 해준 겁니다. 알짜 1이 40줄만큼 해준 거야. 그쵸? 그럼 걔가 여기야. 그럼 얘 몇이야? 200. 그럼 여기 기억이 몇이야? 200. 쉽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 열기관에 관련된 것도 선생님이 알고리즘에서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잘 안 되는 친구들은 금방 요령 익혀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답 이거 기반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기억이랑 디귿이죠. 기억은 200 들어가야 되니까 답이 3번이다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10번. 특상이죠. 특상도 중요하죠.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어렵게 나오니까 중요하다가 아니라 요령만 알면 절대 안 틀리니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틀렸으면 이번 기회에 안 틀려야겠다라는 마인드로 다시 한번 개념부터 다지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보시면 그림은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관찰자 B에 대해 광원 I와 감출기 R을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0.8C로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구나. A가 측정할 때 광원 X에서 발생한 빛이 검출기 P와 Q에 각각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같다. A가 측정할 때 여기서 빛이 방출을 했는데
여기랑 여기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같다라는 거는 여기 중심에 있다라는 얘기야. 맞죠?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동시성 공부까지 하자. 빛이 방출되는 거는 광원 X에서 한 곳에서 방출돼. 그럼 빛이 방출되는 사건은 한 군데 사건이야. 동시성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찢었습니다. 오케이? 한 군데 사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관찰자가 바뀌어도 어떤 관찰자한테든지 간에 똑같이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A가 봤을 때 광원 X에서 빛이 동시에 방출했으면 여기에 있는 B가 봤을 때도 동시에 방출하면 돼. 뭔 얘기인지 갔어요? 근데 빛이 도착하는 건 P랑 Q에 도착하죠. 이건 두 군데 사건입니다. 왜냐면 빛이 두 군데에 도착을 했으니까. 두 군데 사건의 특징은 뭐예요? 관찰자마다 결과가 다르게 보일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두 군데 사건, 얘는 한 군데 사건이구나 라는 걸로 상황을 정리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한 군데서 출발해가지고 두 군데로 도착을 했죠. 그러면은 물어보는 거에 따라 여러분이 골라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기억부터 갈게요. 문제부터 읽을게요. 광원 X, B가 측정할 때 광원 Y에서 발생한 빛이 얼에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 Y에서 얼까지 도착하는 시간, 이게 T0래. T0. B가 본 T0는 고유 시간이거든. 그치? 얘가 본 요 현상은 고유 길이를 정지에 있는 광원에서 정지에 있는 얼까지 가는 거니까 그냥 T0가 뭐야? 지가 본 고유 시간이거든. 그치? 그런 시간. 자, 그럼 기억부터 봅시다. X에서 발생하여 P에 도달하는 빛의 속력은 B가 측정할 때가 A가 측정할 때보다 크다. 빛의 속력은 무조건 광속불변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어요. 너무 쉽죠, 이건. 그 다음 니은. B가 측정할 때 X에서 발생한 빛은 Q보다 P에 먼저 도달한다. B가 측정할 때는 광원에서 빛은 동시에 출발하고요. PQ는 어디로 움직이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P에 먼저 도달하고 Q에는 나중에 도달하는 걸로 보이겠지. 니은이 정확하게 맞게 설명하고 있죠. 맞죠? 디귿. A가 측정할 때 Y와 얼 사이의 거리는 CT0보다 크다. 이거 엄청 중요한 선지입니다. 디귿은 여러분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해석을 한 친구들은 잘 맞췄을 거고 두 번째로 잘못 해석한 친구들은 틀렸을 거야. 내가 지금 설명해 볼게. 자, 디귿부터 갑니다. 디귿 갑니다. A가 측정할 때 Y와 얼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어. 거리라는 거는 B가 측정했을 때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야? 고유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유거리. 그리고 이 고유거리를 A가 봤을 때는 광원 Y와 얼 둘 다 모두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뭐해 보입니까? 수축돼 보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짧다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CT0가 B가 본 Y부터 얼까지 거리거든. Y얼 거리 오브 B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고유거리예요. 고유거리. 그거를 A가 봤다? 그럼 수축돼 보이죠. 그래서 디귿이 틀렸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어떤 학생은 이렇게 한 거야. 얘가 봤을 때 광원에서 빛이 발사되고 이게 여기로 간다라고 하면 얼이 점점점 이쪽으로 가게 될 거니까 빛의 경로가 점점 줄네. 빛의 경로가 줄어드니까 디귿은 짧다라고 해야 되겠네. 그래도 맞구나. 어쨌든 그래서 디귿이 틀렸다고 하면 이건 거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잘못 풀어도 맞네요. 좋은 문제네요. 자, 여기 이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두 번째로 생각한 친구는 뭐라고 생각한 거야? 빛의 경로를 생각한 거고 첫 번째로 생각한 거는 뭐야? 거리를 생각한 거야. 거리랑 빛의 경로는 엄연히 달라. 이거를 한번 봐봐. 안에 있는 관찰자가 봤을 때는 빛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보여. 밖에 있는 관찰자가 봤을 때는 빛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로 보여? 요래 움직이는 걸로 보여. 그러면 밖에 있는 관찰자가 봤을 때 우주선의 높이가 증가한 걸로 보이니? 아니, 빛의 경로가 증가한 거지 우주선의 높이는 똑같아. 우주선의 높이는 어떨 때만 줄어? 우주선이 일로 운동할 때만 줄어. 그게 길이 수축의 정이고 현상의 정이야. 오케이? 운동 방향에 대해서 나란한 축으로 수축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지. 그럼 얘는 뭔데요? 빛의 경로라니까. 빛의 경로랑 길이랑 완전 다른 거야. 별개의 문제야. 뭔 얘기인지 갔죠? 그리고 너네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 길이를 가지고 시간을 재니? 빛의 경로 가지고 시간을 재니? 빛의 경로 가지고 시간을 재요. 이거에 대한 개념 정립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안 틀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 건져갈 수 있는 거는 빛의 경로랑 길이랑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구나라는 거 잘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 갔죠?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11번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답이 니은이고요. 11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11번 보면은 디귿은 믿고 거르는 겁니다. 그죠? 우리 요거 풀 때 뭐 써요? E는 HF, C는 F 람다. 요식 바뀌면 H, 람다분의 C. 보면 알겠지만 이끼리 뭐가 성립해요? 뭐 예를 들면 이 문제에 대한 거 아니야? E2 더하기 E3 이런 거 성립하고 양변 H로 나누면 F1은 F2 더하기 F3 성립하게 되는데 이 F를 갖다가 람다분의 C로 성립시키면 람다분의 1이 람다 2분의 1 더하기 람다 3분의 1 이런 식으로 역수의 합이나 역수의 뺄셈으로 식이 성립이 돼야 되거든. 근데 디귿을 봐봐. 그냥 뺐죠? 이건 믿고 거르는 겁니다. 이해 갔죠? 예. 믿고 거르는 거야. 디귿은 아니잖아. 이게 어떻게 저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상황은 아닌데 이게 어떻게 나와? 이 문제에 대한 상황이네. 이게 어떻게 저렇게 나와? 그렇지? 말이 안 돼. 식을 아무리 정리하려고 노력해도 이렇게 절대로 못 나와. 그러니까 디귿은 거르는 거야. 문제 풀 때 시간 아끼는 거야. 이거를 제끼면 벌써 2번, 4번, 5번을 다 날려버릴 수가 있어. 뭔 얘기인지 같죠? 자, 그럼 기억. 람다1이 람다2보다 작다라고 하는데 람다는 어떨수록 길어집니까? 에너지가 작아질수록 길어집니다. 람다1이랑 람다2를 비교하면 둘 중에 에너지가 누가 큽니까? 얘가 크죠? 얘가 파장이 짧겠죠? 기억이 맞죠? 그리고 니은. P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람다 원분의 C다라고 하는데 너무해. 이런 그림으로 겨우 이런 것만 물어보다니. 니은도 맞는 얘기죠. 이건 그냥 식정리에 대한 문제죠. 오케이? 사실 이거는 디귿하려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건 거지 그렇게 영향력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거 그리는 거 비싸거든? 좀 아깝지 않냐? 이렇게 그림 이쁘게 그려놓고 겨우 이런 거 물어보고. 선생님이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 와, 씨, 이거 선생님은 문제를 만드니까 야, 씨, 이거 그림 하나 그리는데 10,000원이 넘어가는데 에휴, 씨, 막 이러면서. 근데 좀 아까웠습니다. 저런 문제, 저런 그림을 가지고 제가 더 좋은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12번은 좀 봐두셔야 됩니다. 12번은요. 복잡한 다이오드 회로 같은 걸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다이오드 회로를 가지고 되게 좋은 문제를 많이 만들어내거나 변별력 있는 문제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털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털면은 이렇게 털려나가는 친구들 있죠? 그런 털려나가는 친구들을 위해 가지고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면 일단 X는 양공이 있으니까 P형, Y는 전자가 더 많으니까 N형. 그럼 여기가 Y가 N형, X가 P형. 오케이, 그 다음 문제 조건 읽어볼게. 저마늄에 도핑했대. 그림 나하는 직류전원, 교류전원, 전구 스위치 X와 Y가 결합해 PN 접합 다이오드를 이용하여 회로를 구성하였고 스위치를 A에 연결하였더니 전구에 빛이 방출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와우. 여기 A에다가 연결했더니 빛이 방출됐대. PP 결합돼 있다는 얘기야. B가 뭐야? P형. 저거 물어볼 것 같아. X. 얘는 N형 Y라고 써두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옳은 거 골라와 보래. 기억 맞죠? A가 Y니까. 니은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 B에서 PN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전자이다 라고 했는데 B에서는 양공이 주로 운반을 하죠. 니은은 조금 더 표현이 좋아야 됩니다. PN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뭐 주로 양공이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틀린 건 아닌데 여러분 개념 잡기에는 주로 양공이다. 아니면 전화 운반체로 양공이 작용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좋은 선제입니다. 디귿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전구에서는 빛이 방출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B에 연결해보자. B에 연결해서 노란색으로 타고 가볼게요. 뿅. 교류전원은 1로도 전류 흐르고 1로도 전류 흐르죠. 1로 전류 못 흘러요. 다이오드가 막고 있으니까 아웃. 여기로 전류 못 흘러요. 막고 있으니까 아웃. 전구에 불 들어올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 땡. 그쵸? 답이 기억만 맞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밑에 있는 13번. 이 복잡한 다이오드 회로는요. 이런 식으로 전구에 엮어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막 페이크성이 겁나 많다? 막 이런 것도 있다? 이 회로를 좀 바꿔. 이거 좋아. 출제자분들이 이런 걸 만들어 주시니까 변별력이 가능해지는 거야.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변형한다면 이런 식으로 변형하거나 평가원에서 낸다면 이런 식으로 낼 것 같은데 얘네 직렬 연결이니까
전구가 얘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회로 연결돼 있으면 어떻게 돼? 여기가 N형이고 여기가 P형이고 여기가 뭐냐? N형이고 여기가 P형. 일로 전류 못 흐르고 일로는 전류가 흐르는데 일로는 못 가죠. 근데 일로는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전구에는 불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직렬 연결인지 병렬 연결인지 여러분이 정말 잘 봐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직렬 병렬을 합쳐놓은 문제 같은 것도 있으니까 복잡한 회로를 여러 번 읽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되고, 여기 복잡한 회로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물론 다이오드를 활용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지만 전기전도성을 활용해가지고 낼 수 있는 문제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둬야 됩니다. 뭔 얘기인지 가셨죠? 네, 그래서 그런 회로에 대한 것도 제 알고리즘에다가 실어놨으니까 여러분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알고리즘의 로직에도 그렇지만 알고리즘의 정성을 굉장히 많이 들여놨습니다.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라고 이제 만든 거고, 지나치게 어려운 거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나올 만한 거, 교과과정 안에서 이 정도는 나올 만하다라는 걸로 구성해 놨으니까,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이 봤을 때 그럼 좀 쉽겠네가 아니라 어려워요. 근데 그 정도는 나올 수 있어 라는 것들 실어놨으니까 보세요. 저도 신경 써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도 꽤 만족스러울 겁니다. 자, 13번 보시면 전자기유도죠. 전자기유도는 옆에 어떤 그래프가 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파이 t 그래프가 떴죠. 바로 뭐 튀어나와야 되죠? 유도기전력은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아, 기울기 봐야겠구나. 이 기울기가 뭘 나타내 줄 거니까 유도기전력의 크기랑 방향 나타내 줄 거니까, 그렇죠? 그걸로 풀면 풀립니다. 그래서 디귿은 그 13번은 됐고요. 옆에 있는 14번 같은 경우에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인데, 원래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서 여러분의 시간을 갖다가 많이 까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못 까먹었습니다. 왜냐면 다른 것도 쉬운데 얘도 쉬웠거든. 선생님, 이번에 이거 20번까지 다 푸는데 아까 전에 시간을 재봤거든요. 12분 37초 걸리더라. 비정상적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안 나올 거야. 근데 개념 다지기에 좋다라는 얘기지. 얘부터 해볼게. 북쪽으로 지구자기장,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요쪽. 그럼 여기 전류가 들어간다라는 얘기고, 얘는 지구자기장 그리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요쪽. 그러니까 전류가 나온다라는 얘기. 그치? 이걸로 비교하면 될 거고, 거리에 따라서 거리랑 전류에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가 달라지는 거니까 밑에 있는 답 찾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도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15번은 갑자기 조금 딜레마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 금방 극복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똑똑하니까. 자, 보자. 눈으로 보고 있고요. 눈으로 빛이 나와가지고 일로 가서 일로 보는 게 아니야. 자의 끄트머리에서 빛이 반사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보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이 H는 실제로 자가 얼마나 담겼는지를 갖다가 보는 거지, 굴절된 깊이를 갖다가 이렇게 찍어주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 이만큼 들어갔을 때 눈에 분필의 끝이 보였어. 그럼 여기다 기록한 거야. 이 H값을 갖다가. 그러니까 얘가 자잖아, 자. 그러니까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갖다가 여기 나타내 준 거지. 그러니까 일로 갈수록 어떻게 된 거야? 많이 굴절됐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돼. 별거 아니었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 풀면은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 임계각에 대한 거는 굴절률 차이가 많이 날수록 임계각이 점점점 작아지죠. 그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적용해보고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고, 아직도 이거 헷갈리는 학생들, 선생님 빛의 속도는 안 변하잖아요. 진공 중에서 안 변해. 진공 중에서. 오케이? 매질마다 달라질 수 있어. 왜냐면 흡수되고 방출되는 원리를 이용해서. 오케이? 그래서 개념 정리 혹시나 몰랐다 그러면은 정리해 두세요. 그리고 뒷페이지 와보시면 16번 옛날에 십몇 년 전에 물리 1에서 이제 나오던 그림이죠. 물리 2에서도 이제 등장을 하기는 했는데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각도 작아졌네. 굴절률이 얘가 더 크네. 얘는 나가면서 임계각이네. 얘가 굴절률이 제일 작겠네.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으면 밑에 있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억 보면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길다라고 나와 있는데 파장이랑 속도랑 사인 세타 값이랑 다 같이 비례하는 식이 만들어지죠. 그거 뭐로 우리 스넬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랑 누구만 반대입니까? 굴절률만 반대죠. 그거 잘 되어 있는지 한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번도 넘어갈게요. 17번 넘어갈게요. 전자현미경에 대한 얘기. 전자현미경에선 여러분이 좀 알아뒀으면 좋겠는 게, 이거 그림만 보고 뭐다 라는 거, 얘 주사죠. 주사가 있고 투과가 있죠.
뭐 걔가 뭐 셈이네 템이네 이런 건 외울 필요 없는데 반사되어 나오는 거를 갖다가 측정을 한 건지 아니면 투과한 거를 측정을 한 건지 정도는 그림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자기 렌즈라는 게 어떤 원리를 이용한 건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용해서 여기 내부에서 전자가 받는 힘을 이용한 거니까 전자기력을 이용한 거다. 여기서 전자기 유도현상을 이용한 거다라고 하면 우리 교육과정에서 틀립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 확인할 수 있으면 되고요. 빛의 물질, 그러니까 미안해요. 물질의 이중성을 갖다가 활용을 한 거죠. 그것들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입자성이죠, 입자성. 네. 자, 밑에 있는 18번. 이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정리 잘 해두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드브로이 물질파 파장 구하는 공식 있죠? 그거 여기 지금 문제는 안 나왔는데 이거 좀 쫙 연결될 수 있게 이거 좀 쫙 연결될 수 있게 여기까지는 좀 오버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렇게까지 하던데 이거 나올 수는 있는데 이 식이 나오지는 않아. 의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예를 들자면 여기 있는 운동에너지 선생님 이게 뭐예요? 하는데 여기다가 2분의 1 mv 제곱을 넣어봐. 그 다음 루트 밖으로 꺼내면 이렇게 돼. 그냥 얘가 이 식이야. 그럼 이제 이런 건 나올 수 있겠잖아. 전자를 가속시킬 거다. 전기력을 F만큼 가해서 S라는 거리만큼 이동을 시킬 거다. 그만큼 운동에너지가 더해지겠죠. 그만큼 드브로이 파장이 어떻게 변하긴 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EV가 원래 뭐냐면은 전하가 받는 일의 양을 갖다가 나타내주는 식이거든요. 이게 전자기력에서의 FS예요. 근데 우린 몰라도 돼요. 왜냐면 안 나오니까. 오케이? 안 나오니까. 근데 이 식의 의미 정도는 알아두자. 일한 만큼 운동에너지가 증가해서 그런 거구나라는 거 정도는 알아두자. 뭔 얘기인지 갔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알아두자라는 거 이번 문제 출제는 안 됐지만 자, 옆에 있는 18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복잡하려면 복잡했겠지만 선생님 푸는데 얼마 안 걸렸습니다. 전기력이 등장하자마자 여러분은 문자를 배제하고 숫자를 가지고 놀아야겠다라는 결심을 갖다가 해야 됩니다. 오케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BC 점전화 있고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고요. AB의 전하량과 A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과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빨리 나타내보자. A의 전하량 플러스 Q래. 얘 플러스 Q래. 귀찮아. 1이라고 해. B의 전하량 플러스 1이라고 해. 서로 밀어내겠지? 그죠? 그리고 전기력을 받는 크기를 갖다가 나타냈는데 A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F를 받는데 B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6F를 받는데 가보자.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C의 전하량을 갖다가 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확실한 건 A는 BC한테 힘 받을 거고 B는 AC한테 힘을 갖다가 받게 될 거야. 그렇죠? 그리고 확실한 건 A랑 B가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은 둘이 같을 거야. 둘이 같을 거야. 그치? 근데 C가 작용했더니 이렇게 됐고 C가 작용했더니 이렇게 됐어. 그럼 우리가 스토리를 써보면 B가 A를 밀어내는데 A가 B를 밀어내는데 이 둘이 힘의 크기가 어때요? 같아요. 그치? 근데 여기는 커졌고 여기는 작아졌다라고 얘기를 만들면은 이게 명확하게 맞아 들어가거든. 여기가 작아졌고 여기가 커졌다 그러기엔 뭔가 말이 이상하거든. 그치? 그리고 그럴 방법도 없다. 잘 생각해보면 C가 플러스라고 치면 밀어내고 마이너스라고 치면 당기고 당기는 거니까 그럴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겠죠. 여기로 밀고 여기로 이쪽으로 이제 힘이 남고 얘는 이쪽으로 힘이 더 더해지는 걸 갖다가 스토리로 잡아주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C가 마이너스 전하가 될 거고 여기서는 안타깝게도 전하량의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우리 A에 대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R자 힘은 여기로 F가 남아야 되거든. B가 A를 밀 거야. F'으로. C가 A를 당길 거야. FCA로. 그지? B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A가 B를 밀 거야. C가 B를 갖다가 당길 거야. 그랬더니 여기로 전기력이 6F가 남아야 돼. 그치?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어차피 여기 있는 녀석들 둘이는 크기가 똑같으니까. 그치? 크기가 똑같으니까 우리
요 노란색을 갖다가 더해가지고 양쪽을 몇 대 몇으로 만들면 되겠구나? 1대 6으로 만들면 되겠구나. 그치? 1대 6으로 만들면 되겠구나. 우리 거리도 1이라고 하고 전하량도 1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 B가 A를, A가 B를 서로 밀고 있는 힘이 몇이야? 1로 고정이 된단 말이야. 이러면 되게 편하단 말이야. 문자로 하지 말고 얘를 갖다가 1로 이렇게 고정을 하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몇을 넣어야 얘네가 1대 6이 될까를 갖다가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일단은 여기 있는 노란색 힘이 약간 차이가 있다. 왜 차이가 있냐면 여기에 있는 C값의 전하량이랑 AB의 전하량 같은 경우에 AB의 전하량을 갖고 C는 이제 전하량이 혼자 다르게 되는데 뭐만 다르냐면 거리만 조금 달라. 그치? 그러면은 A 같은 경우에는 이쪽 방향으로 몇으로 당기는 거야? 4분의 FC로 당기는 거고 4분의. 그치?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요 힘 그대로 당기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힘 자체가 거리 반영되어 있고 전하량 1 반영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QC라고 이렇게 넣어주면 될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1분의 QC라고 넣어주면 될 것 같아. 여기에다가 몇을 넣어야지 여기가 1대 6이 될까를 생각해주면 될 것 같은데 계산해보면은 EQ다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EQ를 갖다가 넣어주면 2분의 1이 되니까 합친 게 이쪽 방향으로 2분의 1이 되고요. 걔가 F고요. 여기다가 2분의 2를 갖다가 넣어주면은 합친 게 3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2분의 1 대 3이니까 1대 6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은 가장 좋았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은 문자를 활용하는 것보단 숫자를 활용하자. 원칙 이제 갔을 겁니다. 그쵸? QC에다가 몇을 넣어야지 이 숫자가 맞아 들어갈지 생각해보면 2 들어가면 딱이죠. 그거를 갖다가 활용을 한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19번은 제낍시다. 광전 효과에 대한 얘기인데 태양전지에 대한 얘기도 나왔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빛을 비췄을 때 광전자가 더 많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빛의 다발수가 더 많았다. 빛의 세기가 더 강했다. 더 밝은 빛이었다라는 거 의미를 해주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Pn저 판면에서 뭐가 생겼다? 전자와 양공의 쌍이 발생하게 됐다. 그게 뭐라 그런다? 쌍생성이라고 한다.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렇게 됐다. 여기서 뭐가 일어난 겁니까?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활용하면 되고 이걸로부터 CCD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교과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CCD에서 전하가 운반되는 원리 같은 거 여러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CCD의 그 구성 같은 거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밑에 있는 20번 문제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 건데 20번은 괜히 복잡하게 생겼는데 사실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20번 같이 봅시다. 두물체가 실로 연결되어 용수철 AB와 도르를 이용해 정지에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질량이 같대요. M 써주는 거야. 그 다음에 AB는 각각 원래의 길이에서 L만큼 늘어나 있다. 늘어나 있구나. L만큼. 문제 써있으니까 됐고요. 그림 나는 두물체를 연결한 실이 끊어져 B가 원래의 길이에서 X만큼 최대로 압축되어 물체가 정지한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거 엄청 중요한 게 지금 이거 R자임 0이 아니야. 아니야. 이랬다가 도로 튕겨 올라갈 거야. 여기는 잠깐 정지한 거야. 뭔 얘기인지 가죠? 너네 이거 봐. 이거 위로 던지면 위에서 잠깐 정지하잖아. 그치? 위에서 잠깐 정지하는데 거기 R자임 0이냐? 아니야. 아래로 당기고 있는데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잠깐 멈췄다가 다시 아래로 끌려오는 거야. 얘도 그럴 거야. 아래로 짓이겨 줬다가 다시 위로 띠용 하고 이렇게 튕겨 오르게 될 거니까 여기가 R자임이 0이 아니다라는 건 여러분 이미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요거에 관련된 것도 선생님 알고리즘에서 깊이 있게 다루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X가 몇 L이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일단 설계를 한번 해보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구하라고 하는 게 X가 몇 L이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주어진 게 뭔지를 갖다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주어진 거는 여기에 있는 거. 그치? 서로 다른 상황인데 뭐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같은 질량이라는 거랑 장력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마무시한 힌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건 장력과 같은 질량이라는 거 활용할 거야. 그리고 같은 용수철이라는 거. 이것도 활용할 거야. 그렇죠? 문제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갖다가 세워야 돼? X를
L에 대해서 표현하려고 노력을 갖다가 해야 돼. 뭔 얘기인지 해갔죠? 이 X라는 거는 용수철이 얼만큼 찌그러졌는지를 갖다가 나타내 주는 거니까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 계획 세우자. 이 상황에서 실 끊으면 중력과 탄성력만 받아가지고 물체가 아래쪽으로 끌려 내려오거든요. 중력과 탄성력 모두 무슨 힘입니까? 보존력이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이 상황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같다라는 식 하나 세워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첫 번째 식일 것 같습니다.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를 갖다가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0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 저 위에서 갖는 에너지 뭐가 있습니까? 2분의 1 K L제곱 이라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있을 거고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있을 겁니다. mg L 더하기 x. 그죠? 그리고 여기 내려왔을 때는 에너지 뭐 있습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0이고요. 잠깐 정지했으니까 속도도 0이니까 운동 에너지도 0이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x제곱이 나오게 되겠죠. 이거 풀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 지금 미지수가 여기에 있는 x를 갖다가 한번 l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건데 요거 안 될 것 같아. 그치? 왜냐면은 여기랑 너무 달라. 그럼 이제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게 여기 있는 mg를 k와 l에 대한 항으로 나타내야 돼. 그치? 그래야지 이게 연관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풀리게 되는 거지. 얘랑 따로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어.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사고는 뭐였었냐면 mg랑 K랑 L이랑 엮여있는 식을 갖다가 하나를 찾았어야 돼. 그쵸? 그거를 갖다가 활용을 하려면 mg보로 뭐라 그래요? 중력. KL보로 뭐라 그래요? 탄성력이라고 하니까 힘의 평형식을 갖다가 한번 세워봐야 되겠구나. 저 상황에서 힘의 평형식을 갖다가 한번 세워보자고. 한번 가보자고. 우리 여기 위에 있는 상황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누구 기준으로 말할 거냐면 얘 기준으로 말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용수철에 걸려있는 탄성력 몇이죠? KL입니다. 움직도를 해줘요. 한 줄에 걸린 탄성력 다 똑같습니다. 위로 KL로 당기고요. 위로 KL로 당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움직도를 해서 이 한 줄에 걸린 줄의 특징입니다. 줄은 당기기만 하고. 그렇죠? 그래서 2KL 그리고 얘는 중력 mg 아래로 장력 t 발생하게 될 거니까 위에 있는 녀석 한번 나타내 보면 아래로 mg 아래로 장력 위로 2KL 이게 위에 있는 녀석의 힘의 평형.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 아래에 있는 녀석은 아래로 중력 아래로 탄성력 위로 짱력 같다씩 세워주면 되는 거겠죠? 가보도록 합시다. 얘부터 한번 가볼게요. 2KL은 mg 더하기 t 보인다 벌써 그죠? 식을 만들면서 보여야 됩니다. 쟤는 KL 더하기 mg는 t 뭐를 없애줄까? 우리 식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t를 없앨 거야. 그쵸? t에 대해서 정리할 거야. 얘 이쪽으로 넘겨. 2KL 빼기 mg. 그쵸? 2KL 빼기 mg가 t. 얘는 t는 KL 더하기 mg. 그죠? 그럼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뭔가 잘못됐는데 맞죠? KL이 EMG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우리는 지금 뭐 하려고 했어요? mg를 갖다가 KL로 나타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mg는 2분의 KL이죠. 바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자. 아우 선생님 몸이 왜 이렇게 거북이처럼 느리냐면 어제 이상한 운동을 해가지고 몸에 지금 온몸에 알배기 척추에 알배겼어. 너무 특이한 경험이야. 어쨌든 여기 2분의 KL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보이나요? 2분의 KL 제곱, 2분의 KL, 2분의 KX의 제곱이 나오게 될 거니까 2분의 1 K 날려, 2분의 1 K 날려, 2분의 1 K 날려. 그러면은 L제곱은 더하기 저기는 L의 L 더하기 X는 X제곱 이니까 요거를 갖다가 풀어가지고 여러분이 해를 갖다가 찾아주면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답이 나오게 돼 있어. 그치? 해를 구하기 귀찮은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수능 물리의 특징이 뭐죠? 밑에 선지가 깔려 있죠? 대입해. 그래갖고 이거랑 비슷하게 나오는 거 뭔지 한번 해봐. 여기다가 2L 넣으면은 조금 스무스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2L 넣으면 여기 4L 제곱 나오고 여기다가 2L 넣어주면은
몇 나오냐? 3L이고 3L제곱 더하기 L제곱 하면은 4L제곱 4L제곱 같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해를 구하는 2차 방정식이 조금 귀찮다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 있는 거 대입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사실 수학적으로 그렇게 강력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가지고 식까지 세워놓은 다음에 에헤이 보자 한 다음에 이렇게 대입합니다. 수능이니까. 그치? 가능한 겁니다. 오케이? 고생들 많이 했고요. 좀 어려운 문제라고 해봤자 한 20번이 어렵나요, 이게? 시간이 조금 걸렸다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고, 아마 요런 사고를 갖다가 거쳤던 친구들은 문제 푸는데 이런 두 개의 사고 과정만 거쳐서 풀었다 그러면 얘는 솔직히 어려운 심화 문제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잘 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험 잘 봤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이 시험 못 봤다고 슬퍼는 하세요. 개념이 부족한 거니까. 이거 못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알아. 나 현장 분위기를 너무 잘 알고 있어. 이번 여름이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칼을 갈고 있죠. 칼 갈지 말고 빨리 한 자라도 더 보세요. 내일부터 뒤졌어. 여름방학 하면 뒤졌어. 막 이러지 말고 지금부터 뒤지게 공부하세요. 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물리의 그 절대적인 공부량이 많이 줄어들었을 거 당연히 알고 있는데 그만큼 문제는 어렵게 진화를 하고 있는 거고 이번 6월 평가원에서 그거를 갖다가 보여줬죠. 여러분이 물리 내용 자체가 쉬워졌어도 역학은 여전히 건재한다라는 걸 아마 느꼈을 게 이번 6월 평가원 문제였을 거니까 7월 학평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들뜨거나 내려앉지 말고 6월 평가원 기준으로 공부하시면은 수능 때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 하나도 안 놓치게 꼼꼼하게 좀 공부를 해 두셔야 수능 때 어떤 새로운 게 나와도 여러분은 다 교과서 안에서 나오는 거니까 새롭지 않다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오케이? 고생들 많이 했고요. 여름에 진행하는 커리큘럼에서 또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했습니다.